이제는 파트 3의 챕터 1번, 이번엔 세션 3번이에요. 여기서 화장품 상세 설명이라는 PSD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오시면 백그라운드에 위쪽에 상세 설명 1과 2가 있는데요. 상세 설명 1이 이 위쪽에 있는 이 배경 그림 부분이고, 상세 설명 2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상세 설명 1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열어보자면 안에 배경과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세 설명 2에는 배경이 들어있네요. 자, 레이어 그룹 대략적으로 확인됐죠? 그럼 계속 설명할게요. 상세 설명 1 레이어에 레이어 그룹에 이펙트, 여기 이펙트 보이죠? 이펙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타입 툴, 문자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적으래요. 근데 글씨 적기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만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씨를 적을 첫 번째 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맞출게요. 여기는 고딕체를 쓰라고 돼 있어요. 나눔 고딕을 쓰라는데 저는 그냥 경고딕 할게요. 크기는 30포인트로 하려고 색상은 까만색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글씨를 적었고 두 번째 줄을 적을 건데요.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엔터 쳐서 글씨체를 고쳐서 적는 게 아니고 하실 때 컨트롤 엔터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밑에다가 클릭하셔서 따로 레이어를 만드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글씨는 나눔 고딕이라지만 저는 경고딕으로 할게요. 크기는 50포인트, 색상은 두 가지인데 일단 적어서 바꿀게요. 소문자가 안 써지는 경우는 여기 속성창 한번 눌러보시면 아마 요게 눌려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문자, 소문자 모두 다 대문자로 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소문자가 작은 소문자로 표시가 된다면 요게 눌려 있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모두 다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적을 때 작은 대문자로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를 풀어놓고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용 적었고 앞부분은 여기 범위를 잡아서 여기 색깔을 여기 글자 색깔을 C47 608로 바꾸고 앰플은 색깔이 A4, A3, AED 이렇게 색깔을 바꿨고요. 얘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배치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의 질문인데 얘네들을 요 상세 페이지의 가운데, 정 가운데다 놓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요 W2A랑 X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적은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글자 툴을 선택하고요. 글자 레이어를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이때 가운데 정렬하시면 이렇게 전체 중에서 가로를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글씨를 적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화장품 그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 글씨 다 적었는지만 잠깐 확인하고 화장품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의 플레이스,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눌러서 화장품 이미지 JPG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이미지가 가져와졌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정도의 배치를 맞추고 엔터.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 JPG였기 때문에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배경이 거의 흰색이다 보니까 여기 아마 경계선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흰색 배경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04번에 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보시면 여기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이죠? 여기가 블렌딩 모드인데 여기를 곱하기가 멀티플라이거든요. 곱하기로 눌러주시면 흰색 배경이 좀 더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흰색 배경 부분이 가려져서 이렇게 나타나질 거예요. 화장품 이미지에 곱하기라는 블렌딩 모드까지 줘보세요. 자, 팁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 요건 이제 곱하기라는 걸로 우리가 선택을 했죠. 겹쳐지는 부분의 색상 값을 곱해서 어두운 색상은 좀 더 어둡게, 그 외의 부분은 비슷하거나 조금 밝게 합성하는 게 바로 멀티플라이, 곱하기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화장품 이미지의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자, 원형 툴을 고를 거니까 다각형 도구를 눌러서 타원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원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끌어서 그릴 때 Shift를 누르시면서 그리면 정원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고, 색깔은 위에 7을 따닥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타원 7을 선택해서 여기 색상표로 가도 되는데, 타원의 썸네일을 따닥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바꿔도 돼요. FC, FB, FA. 하얀색과 비슷한 색깔이 설정이 된 그런 원이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채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형을 그린 건 도형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 색깔을 넣거나 밝게 처리하는 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게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게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 레이어로 바꾸는 게 레이어 레스터화예요. 이렇게 누르면 타원 쪽에 보였던 이런 뭐 패스 선 같은 게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176페이지 07번인데요. 레이어스 패널 상단에 보시면 락이라는 게 여기 잠그기 부분인데, 여기서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 요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있는 체스 모양 요거예요. 이건 뭐냐면 투명한 부분에 우리가 색깔을 칠하거나 하지 못하게 잠그는 게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요 옆에 이렇게 자물쇠가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을 D6 CO C0AC, 자, 이렇게 색깔을 설정하고 요 브러쉬의 크기를 175로 설정을 하고 부드러운 원으로 할게요. 자, 그럼 브러쉬가 이렇게 좀 커졌을 건데요. 이때 아까 그린 원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어둡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찍거나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을 거예요. 그냥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질러서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 빈 레이어 부분에는 아무리 문질러도 색깔이 칠해지지 않지만 아까 원이 그려져 있었던 부분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177페이지 팁에 적혀 있는데,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이 적용된 레이어의 투명한 부분에는 효과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 레스터화한 그 부분에만, 원의 그 영역에만 색깔이 칠해지게 되고, 나머지 투명한 영역은 보존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잠그기의 첫 번째 잠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됐는지 한 번씩 본 후에 10번서부터 또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색칠해 놓은 거를 이제 컨트롤 J를 누르면 타원 1 복사가 하나 위에도 생겼죠.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면은 그 썸네일의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전경색을 색깔을 C4 그러니까 연한 회색으로 설정을 하고 색깔을 입힐 때 Alt 딜리트를 채우면 색깔이 이렇게 입혀졌겠죠? 그 다음 컨트롤 D를 하면 선택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원 1 위에 타원 1 복사를 만들어서 그 영역만큼을 회색으로 채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쵸? 얘는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필터에 지금 한 장 넘겨서 178페이지 12번이에요. 필터에 흐림 효과,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쓰면은 가장자리가 흐려지겠죠. 그쵸? 얘를 몇으로 줬냐면 반경을 8픽셀로. 그러면 가해가 좀 많이 흐려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원 1 복사를 타원 1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원의 그림자 같은, 은은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모양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 타원 1과 타원 1 복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할게요. 근데 책에서는 이걸 그냥 위쪽으로 이동하고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나중에 얘네 순서 바꾸거나 할 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잠궈 두실 분은 잠궈서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뭐냐면 그룹을 짓는 건 아닌데 두 개 레이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냥 하셔도 돼요. 책에서는 그냥 하기는 했어요. 자물쇠를 누르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 쇠사슬을 누르면 이렇게 잠겨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얘를 선택해서 움직일 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요. 여기 레이어의 앞에 있는 게 쇠사슬 모양이죠? 요거 눌러서 설정한 거죠. 하나만 선택했을 땐 나오지 않을 거고 타원 1과 타원 1 복사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나올 거니까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잠궈 두시면 그러니까 연결해 놓으시면 하나만 선택해도 같이 움직이니까 좀 더 작업이 편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Alt를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돼요. 위쪽에